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편입에서 논술 강의하고 있는 최수지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학생과 함께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자리 마련했는데요. 논술 전형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전략적이고 효율적일지 직접 합격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아마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 제가 쏙쏙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격생 같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일반 편입학으로 합격한 박중선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먼저 너무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막 요즘에 날아다니고 있죠. 땅 안 밟고. 네, 그죠. 네,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합격하면? 저는 합격 안 해봐서. 일단 합격 발표가 나오고 나서 전산 오류가 난 줄 알고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다시 확인하고 다시 눈 비비고 확인하고 소리 질렀어요? 가족들한테 알리고 해서 네. 어머니가 가장 되게 좋아하셨고 이번에 설 연휴가 있었잖아요. 네, 되게 맞아요. 친척들도 많이 축하해주고 친구들도 축하해주고. 네. 그래요. 이 편입 준비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100%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좋은 결과가 온전하게 다 본인의 몫이어서 특별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먼저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준비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필요했었고 그다음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입 결심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이거는 강제적인 게 아니잖아요. 꼭 누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강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심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데요. 네. 저는 일단 그냥 취업을 위한 스펙용으로 토익 공부를 했어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생각 외로 점수가 잘 나와서 그렇게 있었는데 친구 주위에서 그 정도 점수 때면은 편입이 가능한 학교가 있다라고 정보를 그때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해서 논술을 준비하면은 합격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토익 성적이 생각보다 좀 잘 나와서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의 막 비난이 솟아날 것 같은데 그럼 논술 준비를 하겠다는 결심은 또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논술이 그냥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새롭게 준비하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결심이 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사실 고3 현역 때도 논술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럼 논술 전형을 봤었어요? 네, 대학 입시 봤었어요. 때도? 네. 근데 그때는 합격을 하지 못했죠. 그래도 그때 준비한 게 아예 뭐 날아가 버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이번 준비에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입장벽이 쉽게 느껴졌다. 그래도 일반 논술이랑 또 편입 논술이랑은 약간 또 성격이 다르고 성격이 다를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준비를 결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힘들 수는 있어도 그래도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해보고 실패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라는 주의라서 그리고 토익도 유효기간이 2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수 그냥 최대한 활용해보자 해서 하게 됐습니다.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군요. 네. 그러면 논술 가르치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여러 군데서 가르치잖아요. 해커스 편입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해커스가 굉장히 유명한 학원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개강 설명회? 그걸 하셨는데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하신 그래요. 게. 훌륭합니다. 뭐가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논술이 제시문 독해가 중요하다는 걸 몰랐는데 논술 전형을 준비하셨었다면서요?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글 쓰는 실력이 더 중요하다. 아무래도. 근데 독해를 되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설명에서. 맞아요. 그래서 이거구나 싶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좋은 선택이었어요. 그러면 논술 준비하면서 오랜 기간 준비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논술이라는 게 뭐 이렇게 실력이 쑥쑥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1대1 첨삭하면서 막 언쟁했던 기억도 나고 학생이 막 이거 아니에요? 막 이랬던 기억도 나고 그러거든요. 뭐가 힘들었어요?
그 논술 공부라는 게 네. 뭐 편입 영어처럼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 아니고 글을 썼는데도 잘 썼다 못 썼다 이게 전혀 감이 안 온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고 제가 첨삭할 때마다 막 못 썼다고 막 잔뜩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그래도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점수화되지 않고 내가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이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금방 지치고 포기할 만도 한데요. 네. 근데 일단은 제가 준비해보겠다고 부모님께도 선언을 했고 그리고 휴학까지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네. 공부를 위해 네. 그래도 슬럼프는 있었지만 그래도 포기할 정도까지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럼 논술 공부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어요? 뭔가 내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이고 네.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되게 모호하고 이런 게 불안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 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진짜 너무 못 쓰겠다 하면은 그냥 나눠주신 예시다만 그대로 베껴도 많이 써보고 네. 그냥 진짜 논술 공부라는 게 다른 공부도 그런 거지만 진짜 뭐 체득한다 그러죠. 진짜 몸으로 깨닫는 거. 맞아요. 그냥 그런 거라고 알고 계속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냥 제시문 계속 읽고 안 되면 그냥 베껴라도 써보고 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논술 공부하는 과정에서 잘 쓰는 연습보다 일단 쓰는 네. 연습이 훨씬 더 중요해서 네. 어떤 형태로든 읽고 쓰는 연습을 지속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1대1 첨삭을 계속 매주 네. 하잖아요. 네. 안 힘들었어요? 저 만나러 오는 거 자체를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사실 인강으로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맞아요. 대면 첨삭 때문에 현장 강의를 들은 거거든요. 혼자서 글 써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나름 잘 썼다고 생각되는 글이 있으면은 네. 나름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설렘을 가지고 갔던 적도 있고 네, 제가 칭찬하던가요? 잘 안 해주시던데요. 근데 칭찬하면 어차피 합격이 목표이기 때문에 네. 채찍질 해주시는 게 오히려 학생한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해 준다니. 네. 네. 그때는 사실 이러지 않았는데. 그때는 예. 네, 그때는 막 섭섭해 했었는데. 네. 네. 어쨌든 돌이켜 생각해 보니 네, 그런 저의 의도를 잘 캐치해 주셔서 고맙고 네. 사실 이제 대면 첨삭 워낙 빡빡하게 돌아가니까 칭찬할 시간이 아까운 거죠. 네, 그래서 그죠. 그냥 막 온갖 문제점들만 계속 지적하느라고 많은 학생들을 맘상하게 하기도 했는데 네. 어찌됐건 좋은 결과로 보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